중국 경제와 국제 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증시가 석 달째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내외적 악재도 많았는데요. 결국 코스피 지수가 2300선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변수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지 짚어보죠. 경제부 나연수 기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도 주식이 하락장으로 마감했습니다. 11월의 첫날 증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2300.08, 2300선 안팎에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741.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의 첫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1.30% 오른 2307.49에, 코스닥은 1.11% 오른 744.16에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어제 장 마감 상황이 안 좋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어제 코스피가 2280선 아래로 떨어졌죠? 네, 어제 코스피 종가는 2277.99, 코스닥 종가는 736.10이었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지난 1월 5일 이후, 코스닥 지수는 같은 달 25일 이후로 최저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내내 끌어올린 지수가 미끄러져 내린 건데 최근 석 달 정도 하락장이 이어졌죠. 어제는 앞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하면서 2차 전지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중국의 AI 반도체 공급을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네이버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 파란불이 켜진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미국 뉴욕 증시를 비롯한 대외 변수 충격파가 큽니다만 최근에는 유독 국내 이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불공정 거래 의혹이 불거진 영풍재지, 하한가 최장 기록을 썼다고요? 네, 오늘 영풍재지는 오전 9시 2분부터 가격 제한폭인 마이너스 29.99%에 묶여 있습니다. 매도 잔량이 2,888만 주에 달해서 오늘 중 하한가를 탈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5거래일 연속 하한가인데 2015년 6월 국내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된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그 사이 주가는 9월 8일 장중 기록한 52주 최고가 54,200원에서 90% 이상, 지난달 19일 거래 정지 전 33,900원에서 83% 이상 하락한 5,7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5,757억 원에서 2,65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영풍재지 사태로 4,943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 손실 규모도 불어날 전망입니다. 키움증권은 반대 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게 영풍재지가 하한가 행진을 이어가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대 매매도 어렵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키움증권의 추정 손실액이 오늘까지 3,5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증권시장에서는 카카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국민주로도 불리는 카카오 37,000원 선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죠? 네, 속상한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 37,8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오늘도 38,0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때는 17만 원대까지도 올랐던 인기 종목이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5만 원대에 있었죠.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에 휩싸인 카카오가 전방위 악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앞서 배재영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법인까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카카오 측은 최악의 경우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과 홍은택 대표 등 검찰 송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2021년부터 준비해온 기업 공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 센터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준법 경영 쇄신안으로 상황 타개에 나섰지만 이미 오너 리스크 충격파가 커서 단기간 반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책 금리 결정이 나오죠. 향후 우리 주식시장 전망해 주시죠.
네, 미국 연준 FOMC의 정책 금리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쯤 나옵니다. 시장 전망은 이미 97% 가까이 금리 동결에 기울어져 있어서 결정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건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고 내년 여름부터는 인하가 시작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를 대체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데요. 다만 파월 의장이 올해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못 박진 않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고금리 기조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큰데 이 발언의 뉘앙스와 시장의 반응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